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11월 27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민심 위반이 극심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 40%에 딱 그쳤습니다. 40%. 지난주보다 4%포인트나 떨어졌죠. 그리고 이 수치는 갤럽 기준으로 그 전에 조국 사태 또 8월 달에 있었던 그 이후에 8월달 집값파동 그리고 그 전에 조국 사태 때 39% 기록했는데 그것보다 1% 단지 많고 지금은 계속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한 주에 4%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아마 30%대로 확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민심 위반이 극심한 것이죠. 부정평가도 48%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은 3난 때문이다. 3난, 세 가지 난. 부동산 대란, 코로나 대란, 검찰 대란 이것 때문이다. 지금 검난이 일어나고 있죠. 검난도 여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코로나19 대처가 35%입니다. 그리고 모르겠다 그냥 응답 거절이 20%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것 아니면은 그 코로나 대체 어쨌든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으니 정부에서 밀어주는 거죠. 그거 35%와 또 무조건적인 지지 모르겠다 이 응답 거절 20% 이거 빼면은 뭐 잘한다고 대답하는 게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은 가장 큰 게 부동산 정책 26%, 인사 문제 지금 이 금난 이것도 결국 인사 문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새로 들어온 게 검찰 법무부 갈등의 침묵 방관하고 있다. 여기 새로 들어와서 5%가 그것을 부정적인 평가로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당장 보궐선거 내년 4월 보궐선거 있죠. 거기서 지금 야당 국민의힘이 뭐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도 정부 여당이 워낙 실정이 심하니까 이 3난 때문에 어떤 독선, 독주, 폭정 이런 것 때문에 이 민심이 상당히 변화됐습니다. 재보선에서 현 정부 지원을 위해서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36% 거쳤습니다. 반면에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50%나 나왔습니다. 또 특히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같은 경우는 정권 안정론, 정권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돼. 이건 29%에 머물렀고 정권 견제론. 아니야, 이것은 견제를 해야 돼. 57%. 거의 그 더블 수카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또 부산에서도 보궐선거가 있죠. 부산, 울산, 경남도 정권 안정론 29%, 정권 견제론 56%, 여기도 거의 더블 스코어. 자, 이 상황에서 상당히 이 민심이 위반되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은 보궐선거에서도 야당이 이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더욱더 정신을 이런 때일수록 바짝 차려야 될 것 같고요. 민심이 이렇게 가는데도 왜 제가 계속 문재인의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장 지금 당장 현안이 돼 있는 그 국민들을 어처구니 없게 만드는 사건이 있죠. 추미애, 윤석열 갈등. 사실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 아니고 추미애의 일방적인 윤석열 몰아내기죠. 갈등이라고 또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문재인 정권을 등에 업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방해를 하려는, 저지를 하려는 추미애 장관이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그 갈등이 지금 최고점에 달하고 있고, 다음 주에는 이것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납니다. 결판이 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또 민심이 크게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일단 그 속보 형식으로 하나 전해드리면은, 추미애, 윤석열 시간 싸움이라고 이야기했죠. 추미애 쪽은 징계위원회 수요일날 열린다. 그리고 윤석열은 해임, 직무정지에 대해서, 직무정지 취소 소송, 이것을 냈죠. 직무정지 집행정지, 이 소송을 지난 며칠 전에 밤 10시 반에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날짜가 걸릴 거라고 했는데, 오늘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자, 처음에는 추미애 장관은 정강석화 전략을 택했죠. 그래서 수요일에 징계위를 열어서 이 징계위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람들만 쫙 포진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들, 검사 2명, 민간인 3명, 이렇게 해서 완전히 장악이 되어 있는 그 징계위에서 정강석화처럼 수요일 열어서 해임을 해서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해임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후임 검찰총장 바로 임명을 해서 딱 정리를 해버리는 이 수순을 지금 꿈꾸고 있었죠. 그런데
변수가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윤석열은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이걸로 맞대응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이 행정법원에서 이것을 뭐 배당을 하고 또 양쪽에 신문기일 정하고 또 어떤 서로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은 절차가 늦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아마 해임이 된 이후에 이 뭐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뭐하냐 어차피 검찰총장도 아닌데 뭐 이런 말까지 나왔었는데 그 인용이 돼도 이미 해임이 됐을 거다 이렇게 됐는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법원이 윤석열 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심리 날짜를 다음 주 월요일 30일 날 하기로 전격 결정을 했습니다. 수요일 날 징계위원회보다 이틀 앞서서 열리는 것이죠. 이 통상적인 심리보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2일에 징계위를 강행하려는 추미애의 정광석화 전략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것이죠. 자, 서울행정법원 오늘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총장이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이것을 행정사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사부의 부장판사가 조미연 판사인데 조미연 부장판사는 신속하게 30일 월요일 오전 11시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문기일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정강석화처럼 이것도 같이 지정을 했죠. 자, 윤 총장이 그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게 25일인데 불과 이틀 만에 이거를 결정을 딱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30일 월요일 날 법정에서 양쪽 입장, 추미애, 윤석열 입장을 확인한 뒤에 이 직무배제 조치, 직무정지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을 하죠. 당장 이 본안하고는 다른 겁니다. 본안은 계속 뭐 대법원까지 가면 하세월이고 이것은 일단은 민사소송상의 가처분 같은 거기 때문에 직무배제 이거 아니야 다시 복귀해야 돼 이거를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법원이 징계위보다 징계위는 2일날 수요일날인데 다음 주 수요일날인데 행정법원이 그거보다 빨리 아마 당일 월요일 늦어도 화요일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고 문제겠죠. 일단 그 추미애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 이것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6가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안심사에서 합니다. 본안 그 소송에서 본안 행정법원 본안에서 하고 지금은 그것을 다투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그것을 다투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자 이렇게 직무 배제를 했을 때 그 윤석열 총장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입느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 나중에 이 직무정지가 됐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그것 때문에 중대한 피해가 입으면 회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판단 기준으로 해서 우선 직무를 다시 하라 이렇게 법원이 명령을 한 과정이죠. 그래서 이 중대한 피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 그러면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지금 박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박탈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이 수사지휘를 하지 못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은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법조인들이 이것은 받아들일 것이다. 직무배제 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 들어서 법원의 판결이 사람에 따라서 이상하게 왔다 갔다 하기는 합니다만 정말 법대로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원이 이번에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윤석열을 축출을 하려는 추미애 계획 사실 추미애 계획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의 플랜이죠. 시나리오 그것이 일대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